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 새벽 순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40 마이크로그램으로 전남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여수와 광양 등에서도 오후까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환경부 요청에 따라 생활쓰레기 소각량을 줄이고 도로 청소차를 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과 밤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여순 사건이 70주기를 맞았지만 정작 관련 조례안은 여수시 의회에서 3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면 조례안이 폐기될 상황이어서 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추모 사업 등을 골자로 한 여순 사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건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 2014년. 하지만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보훈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추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만들자며 지난해 새로운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이마저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 일용 사업을 하자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건데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보류시키는 것은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6대 의회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상임위원회는 미뤄뒀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지만 보훈단체의 반발이나 표를 의식하는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의회가 3년 넘게 합의를 도출하지도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사이 전남에서만 10여 곳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각종 추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지이고 가장 희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례안 통과되지 않고 제정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울분을 토한 일이고 여순 사건 조례안은 오는 29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동 폐기됩니다. 70년 동안 이어져온 지역의 아픔과 상처는 뒷전으로 미룬 채 또다시 선거에 나설 자격은 있는지 의원들 스스로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2년 전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원인을 기관사들의 업무상 실책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위는 기관사였던 A씨가 보조기관사 B씨에게 열차 운전을 맡기는 과정에서 율촌역 진입 시 선로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운전 명령을 쪽지를 통해서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이어 쪽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선로를 변경하라는 교신 내용 역시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지난 2016년 4월 22일 여수시 율촌역에서 발생해 7명의 사상자와 16억 원의 물적 피해를 냈습니다. 통학 차량으로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어린이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 2016년 여수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통학 차량을 후진하다 당시 2살이었던 원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송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차량에서 내린 원생을 인솔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도 각각 금고 1년과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 이후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출마를 앞둔 입지자들의 고민이 큽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녹색 바람을 꿈꾸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창당한 건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6일. 호남 정치력 복원을 외치며 당 출범에 앞서 호남에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무한 봉사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구애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독주 중인 호남에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 안에 갇힌 민주평화당 지지도는
호남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당이란 게 무색하고 존재감이 바른미래당과 엇비슷합니다. 지방선거에 나설 평화당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선거 분위기를 좌우할 전남지사 후보에는 박지원 의원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데 박 의원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이 여의치 않자 벌써부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빚어질 잡음까지 선거 전에 변수로 꼽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평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움일 거다. 양강 체제가 형성이 되면 선거는 그렇게 쉽사리 지금 여론이나 지지도 갖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낮은 지지도, 침체된 당 분위기, 여기에 지방선거 체제 전환까지 늦어지면서 평화당 선거 입지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당이 장만채 전 교육감의 입당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조건으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으며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이 장 전 교육감의 입당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신정훈 예비후보도 중앙당의 일처리 방식이 대통령 철학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 한국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8%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남의 고령 인구가 21.5%로 가장 높고 전북과 경북의 뒤를 이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많아진 만큼 오는 2060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현재보다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목 상권 활성화와 청년 문화 정착을 위해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립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4일 동안 순천대학로에서 플레이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이 기간 각종 공연과 전시회, 중고시장 운영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다음 달부터 대학로를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